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문화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은하계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깊어가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 족보를 연구하시는 김원준 한국족보문화진흥원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독특하네요. 족보문화진흥원. 네, 족보문화진흥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 족보를 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데도 하고, 그쵸? 그래요. 이사장님 몇 네. 년쯤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988년 10월 3일 날 발족을 개천절날. 예. 10월 9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간판을 달았다 이런. 10월 9일 날? 예, 예. 그 한글날이고. 나 참.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 전 족보는 우리 민족에 관한 얘기, 그 스토리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자료라서 의도적으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날, 그러셨구나. 우리 글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네. 예. 예, 좋습니다. 그쵸, 사실 그럼. 족보가 우리가 우리 뿌리와 역사를 알자 그런 취지이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됐고 네, 또 맞아요. 올해는 또 그 구정 설날이 1월 달에 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문학 얘기도 좋지만은 맞아요. 우리 조상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오늘 좀 좋은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이 시대에서 족보가 정말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게 요즘 그죠? 젊은이들은 족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나누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KBS 가서 김한길 씨하고 이 라디오 대담을 한번 하고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셨구나. 김한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민족의 뿌리나 역사를 기록하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게 침탈을 당해서 어려웠던 시기에 국내에 살지 못하고 중국이나 또 소련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 동포들, 네. 또 그 이후에 어떤 해외 이민 정책에 의해서 브라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삶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고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상당히 이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떠날 때는 그렇게 궁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그렇죠. 다섯 손가락에 안에 꼽히는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그네들은 더 고국을 열망하게 되는 거고 지금 3세, 4세대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고국에 돌아와 본들 자기의 어떤 직접적인 뿌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 고국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다. 이제 그렇지 않고 족보로 연결이 되면 진짜 내 피의 흐름이 그쪽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에서 잘 사는 자기 모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이북하고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가셨을 때, 그때도 이제, 야,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단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통일이 되겠냐. 이제 끈앞풀이 뭐겠냐. 그래서 이제 그 혈연 관계다라고 본다면 이북과 이남과의 관계가 족보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고, 그것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게 확실한 뿌리라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갈라서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과연 얼마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는 뭐 유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 족보가 만들어진 걸 보면 1400년대에 여러 문중에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냥 1400년도에 만들어진 족보만 해도 한 20여 개 문중이 만들었어요. 1400년도에. 네. 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뭐 600년이 넘는 세월에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오는 이 모든 족보들이 600년간을 유지해 왔다. 네. 이제 그때 당시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를 했던 부분이지요. 그때도 나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집안을 만나도 알지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상하 서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걸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어떤 닉네임이 붙는 게 이제 그런 거로 비롯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그때도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맞아요. 어떻게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들의 위치라든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서의 위치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줄 여가가 없었다. 아이들이 모른다라는 얘기겠죠. 옛날에는 자자일촌이라고 해서 한 동네에 모두가 집안이 다 집성촌이니까 아침에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전부 아재고 전부 조카고 전부 손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율 조절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향을 지낸다, 시제를 지낸다, 뭐 제사를 지낸다 이러면 큰 집으로 뭐 밤 12시가 돼서 제사 지내러도 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시향을 지낸다, 뭐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뿌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인사를 하고, 요새는 뭐 고향에 시제 지내러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몇 사람 이제 벌초도 살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지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아이들 그렇죠. 잘못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사실 우리가 제사는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셔야 되는 분이셔서. 그런데 사실 제사를 지내는 거는 꼬박꼬박 지내는데 족보 얘기는 사실 많이 듣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께서 각자 집안의 족보 내력을 조사해 와라 야. 이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집안 내력을 조사하고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족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지 쌓여있던 족보를 꺼내서 들춰보고 그러고서 막 외워가지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대부분 집에서 제사는 지내지만 그 가족 내력이라든지 집안 내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 내가 이제 어렸을 때지 앉혀놓고 이분이 증조부고 이분이 할머니 그럼 머리가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도록
모르더라고 이게. 그 제사상에 밥을 올려놓잖아요. 그 밥은 이건 누구 거, 이건 맞아, 누구 거라고 맞아. 제가 예. 듣기는 했지만 그런데 정확한 가정 내력은 네.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네. 그게 또 내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지침이. 네. 그때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안에 족보가 없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집이 아니라든가. 네. 또 아니면 아주 못 살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족보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다든가. 큰 집 아니면 족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큰 집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아빠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큰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족보가 2권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따지고 보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양반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호적도 역시 양반하고 연결이 되고요. 네. 호적이 있어야 족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었다. 네.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양반이다. 양반은 족보가 있다. 이제 이런 결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양반이 몇 프로냐? 네. 라고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보면 한 50%, 55% 정도 족보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45%에서 50%는 족보가 없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게으른 사람일 테고 또 아니면 아예 족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직도 그런- 족보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당연히 그렇죠. 없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까? 아유, 근데 당연하죠. 저희가 사실 조선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그 노비들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사고 뭐 야, 그런 이랬다는 말도 얘기도 있죠. 그런 말은 들었잖아요. 들어봤어요. 네네. 네. 그런데 아직도 족보가 없다는 건 게으른 사람이거나 그러시니까. 게으른 사람이거나 경제적으로 네. 여유가 없다거나 네. 아예 그쪽으로 관심을 안 관심이 가진다거나 없다거나. 네. 이제 요 아이러니하는 게요. 더군다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쪽으로 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가 너무 발전해서 현대 사회가 발전해서라기보다도 이분은 일찍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아. 야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니면 맞으니까 네. 이래서 객지로 그렇죠. 거의 보내죠. 대부분 다른 나라로 공부를 가죠. 시킨다고 네. 보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고향에서의 생활이 사실상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공부하느라고 죽기 살기로 왜 부모네가 돈을 붙여주니까 뭐 거기에 대한 보답 내지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료들 간의 어떤 경쟁의식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매진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나 집안이나 족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네들은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족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왜 구본 소나무 선산 지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형님 가르친다고 네. 누나들이나 다 나 쫄개이 막내는 네. 그냥 부모 밑에서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런 말이죠. 밥이나 먹고. 예,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족보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죠. 부모 세대가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낳은 이 세대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뿌리가 궁금해서 예, 예.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족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길을 쓰고 나갔는데 예. 자녀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유행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탈피하고 싶어 네. 고국을. 왜냐하면 뭐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네가 모든 걸 책임져라 하는 그런 중압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 그 자식은 또 아버지가 타국에 와서 계속 성공만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거기 갔어도 아무리 해서 공부를 잘하고 갔던 살림을 좀 지니고 나갔던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타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사람은 삶이 바빠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못 시켰지만 그 2세나 3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고국이 이제는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고 내 진정한 뿌리에 관한 게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쵸. 이게 1960년대 당시인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가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때인 그 어떤 붐이 지금은 미국에서 자기 뿌리를 찾는데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족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라고 본다면 그네들이 뭐 족보에 관해서 관심 있을까? 이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건 기독교 쪽이고 이런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세의 기운으로 보면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이 뿌리 찾는 자기 뿌리 찾는 쪽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요? 미국이. 근데 이제 우리는 족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버린 거죠. 우리도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반들만 소지했던 그런 물건인데 나도 양반이 되고 싶어라든가 네. 나도 내 자식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못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나도 돈을 무지무지 벌어서 자식들을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네는 족보를 만드는데 열을 올렸고 그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족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절에 관심이 있어서 뭐 8% 10% 미만의 양반이 지금은 50% 55% 하니까 한 45% 50% 정도가 족보를 얻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붐이 일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냐 하면 1920년대 이후 1960, 70년대까지예요. 60, 7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족보의 붐이 무지무지하게 일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 붐이 일었으니까 웬만한 갖춰야 된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다 이제 소지하게 됐고 웬만한 사람은 다 이제 족보가 있다. 예.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뭐 족보 있는데 아버지 뭐 족보 만드신다고 뭐 동분서주 했어. 이제 이러니까 뭐 관심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만든 족보인데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네. 아들놈이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바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족보에 대한 교육은 허술하다. 허술하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어떤 마음적이나 시간적이나 여유가 없다.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네. 누가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서울을 좋아해. 네. 그럼 김서울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해. 네. 뭐 변형로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해. 그런데 정작 우리 조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교수님? 아니,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 좀 그런데 우리 형제가 7형제인데 네. 나만 한국에 남아있고 나머지 6명은 영국, LA, 호주, 인도네시아, 카나다 이래 다 흩어져 있어요. 정말요? 글로벌하네. 그래서 누가 그래 나보고 외국 여행은 많이 하셨겠네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그럼 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게 싫어요, 나는. 그러면 난 우리나라도 가볼 곳이 많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못 가본 데가 더 많은데 외국은 웬 말이냐 그러면서도 이런 뭐 족보나 뭐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족보가 우리 집에 있긴 있어요.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구나. 그래 이제 재밌네요, 진짜. 그래요. 내 것은 반드시 알지 못하면서 네. 남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대학 교수분들이나 선생님들을 뭐 이래 폄하한다거나 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지향하고 가는 그 분야에선 박사잖아요. 네. 박사라야 뭐 교수도 되고 뭐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하시고 하는데 자기를 정작 모르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고 또 당연히 알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끌어간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족보가 뭐냐? 뭐 시쳇말로 족보가 밥 먹여줍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본다면 족보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아주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쪽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족보도서관을 찾아와. 예. 그 저처럼 학교 숙제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분이 이제 학과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방학 과제로 네네. 몇 가지를 내주면 너의 뿌리에 관해서 리포트를 적어오는 사람 방학 과제를 부여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과제를 내가 이걸 맡긴 맡았는데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족보도서관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근데 많죠. 저는 솔직히 족보 도서관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숙제하느냐고 국립중앙도서관을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 도서관을 모르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앞에 나가서 1시간을 발표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족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족보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에 현재 원장님 족보문화진흥원 말고 또 족보 관련된 이런 진흥원이나 센터가 우리나라에 또 더 있나요? 글쎄요, 이제 저는 작심하고 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족보 전문 도서관이다라고 한다면 저 외에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몇 권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요? 지금 약 한 6만 권 됩니다. 6만 권? 시집 6만 권이 아니라 족보를 족보는 6만 권.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인데 그게 그렇죠. 6만 권. 네. 지금 한 80평 되는 도서관에 꽉 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게 기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아까 국립도서관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고전 자료실이라고 네.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920년대 당시 그러니까 우리를 단속할 때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경술국치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침탈당했을 때 네네네. 그때는 우리가 족골 만들고 싶어도 네. 집회 허가가 나질 않아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족보는 한 3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보통 1830년대에 족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1850년도에 만들어졌고 1880년도에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910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한둘이 모여 앉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혹시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집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중에서 이래 족골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어요. 네. 이제 그것이 한 10년, 그러니까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1920년, 10년간을 문중에서 족보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안달이 난 거잖아요. 막 새가 강하게 그렇죠. 자손은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래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허가한 게 1920년대예요. 그때 그럼 옛날에는 족보도 허가를 맡아서 내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아니죠. 그랬다는 거죠. 그 일제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일제시대. 일제시대. 그죠? 왜냐면 자녀가 나면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족보가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집안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잔다면 사람이 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요새로 말하자면 맞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겠고 인쇄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당시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에 어떤 현달한 사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군수로 누가 와 있다든가 도지사로 와 있다든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그 사람을 앞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사발통문을 돌리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겠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족보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 그런데 1910년쯤에 족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집회 허가를 내줄 않으니까 족보를 못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됐죠. 이제 그 소요가 일려고 하니까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20년대. 그때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족보가 대거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국립도서관. 네. 국립도서관에 족보가 모일 수 있었던,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 총독부에서 너들 족보를 만들면 전부 다 납본을 해라. 이제 강제 납본.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면 분명히 납본을 해야 돼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좋았던 점이 뭐냐? 소요가 일까봐 싶어서 걱정을 했었었는데 네. 오히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오,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분열이 되나요? 야, 너는 우리 씨 아니야? 라든가. 우리 파 아니야. 우리 그치. 파 아니야? 라든가. 한민족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가 더 골치 아팠는데 이제 니 파 내 파 이제 따지니까 패를 가르니까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허가를 해줘도 좋겠다.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자 여하튼 뭐 그때 당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일개개인이 찾아내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족보를 탁 보면 막 온 식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예를 들자면 피부치를 나눈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게 기록이 다 되는 거죠. 오히려 일본한테 도움이 됐네요. 오히려 도움이 되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세상에나. 아무 소리를 안 하게 되는 대신에 납본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러자 이제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네. 독립운동하는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 못 올리잖아요. 네. 아, 그렇겠네. 그 한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판이야. 네. 그러니까 없어지고 없다고 하면 안 올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맞이로 올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네. 맞이로 올리고 큰 아들은 흔적이 없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네들이 물러가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그러네요. 독립운동한 사람 후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훈처에서 그 상벌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문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근거를 잡을 길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우네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피를 토하는 그런 입장이죠. 정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이 10사람 왔다고 하면 한 사람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족보에 안 올려서. 그러게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정말, 얘기예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래. 독립운동하느냐 애쓰셨는데. 그래 이제 그때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다음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네. 실패한 사람들. 그렇죠. 실패해서 전부 다 노비가 된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디엔가 뿌리를 연결하고 있을 텐데 유전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자료는 한 개도 없어. 누가 역적의 무리의 밑에다가 네. 내가 이 사람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위했던 새로운 그런- 족보를 만들지 않을까요? 새로운 그거는 족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 그쵸. 알 수 수가 없는 없죠. 이해도 안 되고 당장 저 같은 경우 독립운동한 사람 없겠네.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없겠네. 그러니까요. 족보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슬픔이 좀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그래서 족보가 끊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끊어진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족보 호적이 없으면 양반일 수 없고 네. 또 호적이 없으면 족보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족보는 양반만이 소지할 수 있었던 전유물이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학계의 교수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구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느 한 인물을 조사하는데 꼭이 필요해. 그 사람에 관한 그 연보나 이런 걸 알잔다면. 네네. 근데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가 미술을 그렇게 잘 그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네네. 이런 사람 족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족보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김홍도가 안산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엄청 그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산에서 하고 안산에서 우리 사람이라 그냥 그게 죄송합니다. 김홍도가 그러니까 안산 사람이 됐잖아. 그렇죠. 우기니까. 근데 김홍도가 어렸을 때부터 안산에서 거주를 했던 이제 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태어난 거는 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는 제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양반들만의 기록물이었으니까 양반 아니면 기록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족보는 뭐냐? 그런 양반 사회의 족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봤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꼭 알아야 될 사람에 관한 얘기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이나 비양반, 지금 요새는 뭐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쳇말로 돈만 많으면 돈 많으면 양반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듯이 나의 가계의 기록을 지금부터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는 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내 뭐 피를 받고 태어난 후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안 나오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갔는데 그 자손들이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그걸 찾아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향하는 족보는 나의 기록이다. 나의 기록. 나의 기록을 내가 해놓지 않으면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나라라는 자체를 일본인에게 빼앗겨가지고 국가가 없었었잖아요. 네. 그건 찾을 수가 있다 이러면 독립운동을 해서 찾았잖아요. 네. 그러나 내 아버지에 관한 얘기라든가 내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내가 기술해놓지 않으면 내 할아버지가 기술해놓지 않으면 한자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시대 족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신세대 족보.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하기는 해요.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족보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거 살짝 얘기해 주시고 신세대 족보 이야기를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네. 전부 다 어떻게 족보의 생각을 가졌냐고 이제 말씀드려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그게 자연스러운 입장인데. 잠깐만. 네. 우리 원장님은 저기 뭐야? 인문학 대학에서 그러게요. 인문학 전공 안 하셨잖아. 네, 그래요. 경영과 네, 아니셨다며. 그런데 족보를 경영학으로. 그렇게 가족 경영, 근데 집안 경영.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뭐 나이가 팔팔할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뭐 40년 전 얘기면 팔팔할 때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젊은 사람이. 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꿈이야, 젊을 때 꿈이야, 뭐 아주 나름대로 나도 뭐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는데 꿈을 이제 이쪽으로 확 바꾸니까 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이나가 제일 먼저 놀라죠. 야, 너 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 자, 원장님은 막내시라며. 예. 장남이 아니고. 네. 저도 뭐 국민학교 4학년 때 외지로 나왔어요. 그때 4학년서부터 뭐 계속 외지 생활을 했으니까 저도 뭐 고향의 부모를 지키진 않았죠. 않았는데 우연찮게 군대 생활을 할 무렵에 이제 남의 집 족보를 보기 시작. 그때가 이제 24살 때 아닙니까? 24살 때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주 열악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으로 가면 촌으로 가면 더 열악했었죠. 그랬겠죠. 그 뭐 연필 하나가 오른 게 있었어요. 잡기장 하나가 오른 게 있었어요. 이제 공책 하나가 오른 게 없었다 이런 말이죠. 네. 책받침을 대고 연필을 깎아서 공책에 갖다 대면 연필이 흑연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침을 발라서 쓰다 보면 공책이 찢어져요. 공책이 쭉 찢어지고 이랬었어요. 그랬구나. 뭐 필통도 양철 그쵸. 필통. 근데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싸고 메고 다니던 그런 시절.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침탈을 당하고 나서의 삶. 이건 뭐 아주 기아 아닌 기아. 지금 우리가 이래 만 원씩 뭐 받는데 어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하는 그런 나라나 그쵸. 집이 없었다 이런 네,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잘 사는 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집에 가서 또 우리 족보를 봤더니 그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어릴 때. 어릴 때 다른 집에 가서 네. 선생님의 족보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쇄라든가 아니면 그 지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지라고 이야기하는 문종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맞아요, 그 맞아요. 인쇄 자체가
깨끗하게 돼 야, 있죠.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눈에 이제 꼽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촌에는 지방 같은 데서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나무를 해서 불을 뗐잖아요. 네. 그때 이제 5, 6월이면 습도가 많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 가랑잎이라는 게 이런 게 젖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네. 성냥도 귀했고요. 그렇죠. 알아요. 붓이 또 올라가요. 예, 성냥 자체도 또 이게 유황하고 나무하고 이제 결합이 잘 안 돼서 탁 킨다고 키면 유황이 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각진 나무가 성냥각에 붙어 있는 또 그걸 찢어버려요. 이러니까 성냥은 많이 남았는데 황이 없어. 예, 불을 못 붙여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성냥 하나에 불이 붙으면 빨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족보를 이러니까 뜯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책을. 족보가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나.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때만 해도 문맹률이 80% 그쵸. 그게 이상이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한글 그냥 어, 한문으로 돼 있는데 조상들은 다 아니까 뭘 책을 엮어놨는데 네. 점점 내려오면서 살기가 공핍해지니까 공부를 아이고, 못하고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듣나. 한자는 어. 잔뜩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를 하는 거죠. 참 좋아요. 또 심지어는 그 왜 촌에는 가면 그 흙집을 지었잖아요. 네네. 흙벽돌집이에요. 흙 벽에다가 도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 못 발라요. 네. 천장에서 흙이 떨어질만 한 데만 이래 붙여. 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사랑방에 온다든가 이러면 그 벽에 기대는 쪽에만 또 찢어가지고 붙여요. 근데 어느 집에 사랑방에 갔더니 저 집 조상을 전부 다 거기다 누구 말만 들어 도배치를 해놔. 거기다 모셨어. 해놓은 거지요. 네. 아, 이거 이래뒀다간 큰일 나겠다. 할아버지나 그 윗대들은 내 손자나 누가 후손들이 태어나면 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써놓은 건데 네. 이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이고. 전부 다 훼손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게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책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책이 있고 방에 가면 방에 비름박에 책이 붙어 있고 아이고 저런.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이 찢어버릇하니까 그거 접어서 저 예. 기계차고 딱지치. 그렇죠. 아이고. 뭐 제기 만들 종이도 없고 연 만들 종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이 어디 한 장 누가 객지에서 있다가 뭐 물건이라도 싸가지고 오면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뭐 이래 어디 갈 때 물건 싸가지고 가고 하는 정도였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에서 우리의 옛날 어른들의 기록이나 기록물이라든가 인쇄물 같은 걸 보면 뭐 반하지 않을래야 반하지 네. 않을 수가 없었어. 아,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또 그 우리는 당시에. 생각해, 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못 사는 민족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살았던 때가 있었네? 네. 이런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후손들은 알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24살 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극한 계기셨네요. 50년 동안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네. 건데 아까 이야기한 그 족보를 양반들의 전유물로 그냥 하잔다면 전부가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가짜가 많이 있겠죠? 양반은 8%밖에 안 되는데 50몇 프로가 있단다면 나머지는 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족보는 나의 기록의 물림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의 기록. 네. 나의 기록의 물림이다. 그러니까 족보는 나의 명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뭐 만나면 명함부터 먼저 내밀잖아요. 그래야 네, 맞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네. 족보는 나의 명함이다 이런 얘기. 나의 명함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고 과거에는 그 예. 족보가 나의 명함이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나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네. 족보에 보게 되게 되면 언제 나서 뭐 무슨 일을 하다가 그렇죠. 누구랑 결혼을 하고 자식은 몇이고. 네. 그 나의 아주 상세한 이력서예요. 또 요게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연보가 돼요, 연보. 뭐 국민학교는 어디서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대학교는 어디 나오고. 유명해지면. 그렇죠. 네. 그럼 그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하지 않아도 네. 이제 나의 기록은 그렇게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나라는 DNA. 뿌리. 예. 나라는 DNA는 내 하나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네. 엄마 아빠 있고 그 다음에 아빠의 엄마 아빠 있고 엄마의 엄마 아빠 있고 이것이 대단한 어떤 기록의 나의 결과물이에요. 나라는 자체의 결과물. 네. 이제 이래서 DNA 원천 물길이다. 이제 그게 곧 나에게 피물림을 한 조상님들의 기록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나의 관계를 족보를 모르면서 내가 연구하는 사람의 족보는 뭐 전부 다 꿰고 있네. 예를 기가 들면 막히게 이제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족보는 따지고 보면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나의 거짓 없는 증명서다 이런 말. 네, 증명서. 내가 위대하다는 얘기는 족보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제 시집 첫 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왜 위대하고 거룩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네. 10계명에. 예. 네. 나라는 자체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귀함이 내가 위대하고 거룩한 나의 기록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교에서도 공자 맹자 얘기에서도 보면 유인이 체귀하니 오로지 사람이 제일 귀하니 이런 말이에요. 네. 사람이 제일 귀하니가 사람이란 얘기는 나라는 얘기. 네. 내가 제일 귀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족보는 위대하고 거룩한 나의 기록물이에요. 네. 이것을 뭐 족보가 있어야 밥 먹고 삽니까? 라든가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족보에도 족보 나름의 철학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철학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다 이래 보시면 진리다. 진리. 예. 네, 나를 찾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알렉스 헤일리 같은 네. 경우도 뿌리에서 네. 본인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그렇죠. 이제 노예로 잡혀오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노예인 헨리였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삶의 회의를 느끼고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할까?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사는 게 재미없고 정말 죽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의 뿌리를 찾아보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 자긍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거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족보를 계속 지금 이 시대에 뭐 AI가 어떻고 하는 시대에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도서관을 넓히면서 교육실도 만들고 한 부분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따로따로 놀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매몰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을 몰라. 같은 반 친구들도 아주 절친, 자기하고 딱 마음에 맞는 애 아니면 우리 반 애라도 나 걔하고 안 친해.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족보는 이 아이를 혼자로 안 만들어요. 그렇죠. 안 만든다는 얘기가 곧 뭐냐 하면 너는 하나지만 너를 있게 한 사람은 부모야. 네. 엄마와 아빠가 있어. 그럼 둘이지. 두 사람이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 아빠도 또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도 또 엄마 아빠가 있을 테고. 그러면 봐. 너는 김시성을 가지고 김보민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놨어. 그러면 엄마 성은 뭐야? 엄마는 강씨야. 이름. 그러면 강씨가 너에게 피물림을 해줬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엄마의 또 외할아버지, 그 외할머니는 강씨 한 분 계실 때고 또 광상김씨 한 분 계시잖아. 그러면 또 광상김씨도 너한테 피물림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너 할머니는 영민씨야. 민씨 피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약 고려시대 때부터만 치면 한 보통 1세를 그러니까 부자간의 나이세를 30년으로 보면
600년 역사, 고려 말쯤만 돼도요, 약 17조 5천 몇백억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죠. 살아있는 화석이지, 화석. 네. 이래서 내가 위대하다는 거고, 내가 거룩하다는 거고, 예수님이 너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제가 만들어주는 그런 자료에는, 이제 족보에는 딸아들 구별하지 않아요. 이제 요 딸아들 구별하게 된 거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예요. 고려시대 때나 초기에 족보가 만들어질 때는 딸이 먼저 나면 딸을 먼저 기술을 해줬어요. 고려시대는 사실 여자들이 훨 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족보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연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1400년대, 그러면 조선이 개국하고 뭐 불과 몇 년 뒤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그 물건이 나올 때는, 그 기록이 나올 때는 그 전부터 생각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보면 딸이 먼저면 먼저 기술을 해요. 그 다음에 딸의 자식, 손자, 정손, 고손 한 7, 8대 기록을 쭉 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족보는 딸도 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족보에 저희 이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내려오면서 인쇄를 하기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어렵다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야, 이건 생략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잘 버무려 놨던 딸들에 관한 기록은 점점 내려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위 이름만 딸랑, 딸 이름도 없어. 그때라고 딸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1830~40년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일체 호적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박씨, 여성들을 표기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표기해 놓은 건 박씨, 뭐 안씨, 이씨, 정씨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했어요. 대신 엄마, 아버지는 표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관한 이름은 석자가 서고 엄마는 박씨로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과거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기록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복구, 옛날 그 족보식으로, 그러니까 딸이 먼저면 딸을 먼저 기술을 해내려 가요. 이제 그런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건 뭐 김씨네 족보인데 김씨가 먼저 나와야지. 그게 이제 남선 여후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를, 아들을 먼저 뭐 7살 먹었어. 딸은 벌써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러면 그 7살 먹은 아이를 먼저 내 밑으로 달고 그 다음 옆으로 누이들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가는 건 같은 김씨로 쭉 흘러내려가도록. 그건 난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그 딸들에 관한 기록들이 손자, 정손자, 고손자 막 7세, 8세 손까지를 다 딸들도 기술을 해줬는데, 요새는 뭐 딸하고 사위하고만 딱 기술해놓고 끝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사는 나의 기록을 내가 해놓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날 내가 족보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건이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족보를 보다 이래 올라가면 뭐 임진왜란 때 의병장도 나오고, 또 아니면 뭐 누구 말만 들어 세종대왕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많은 뭐 정인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송광정철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DNA를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염세주의나 또 아니면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뭐 갈팡질팡 기로에 서 있고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족보로 치유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족보 치유 너무 좋으네요. 네. 그러면 아주 뭐 좀 특별한 족보가 있습니까? 그 저기 소장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제 뭐
뭐 족보는 옛날 족보를 보면 진짜 기절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네. 활자나 이런 지질.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족보인데도 아직도 난 만지게 해요. 이래 만지게. 네. 보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박물관이나 진짜 그야말로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구경도 못 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 또 직접 또 자기네들이 만들었어. 이거 한번 봐봐. 그렇죠. 이런 어떤 자긍심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나를 잘 설득을 시키고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내가 장남이거든요. 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를 당신만 잘났다고 그랬지 이거를 자식들에게 후손들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느냐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네, 자식 미처 못하신 거죠, 미처. 구선생님 그때 연세만 해도 대학 갈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잘나서 뭐 자식 대학교 보내려고 그랬지.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도 우리 누님이 계셔. 네. 누님이 경기여고 이화여대 나온 재원이야. 네. 이대 나온 여자.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앉았다 그러면은 당신 딸만 얘기하지 아들 얘기는 절대 안 해. 아이쿠. 머리가 나빴던가 봐요. 아들 딸만 얘기하는 거야. 딸만. 아니, 이대니까. 이대 나온 여잔데, 당연하죠. 교수님, 그건 부러워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성장하잖아. 그러면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예요. 네. 기대는 아니, 그래도 하지 말아야 장남이시니까 기대는 또 해야죠. 아니, 절대 그게 서운함이 많으셨군요. 아니고. 자, 그건 뭐 내 얘기고. 네. 근데 제가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만약에 내 집안의 그 뿌리를 바르게 알고 내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님이 정말 부모님한테 그런 걸 잘 듣고 배우셨으면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대 나온 누나 정도는 신경 안 쓰고 더 잘 살지 않으셨을. 만약에 집안의 내력을 제대로 아셨다면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일들이 지금 다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족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았을 때 내 삶의 방향도 정해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10년, 20년 당시에 만들어진 호적만 가지고도요. 네. 아름다운 가게를 꾸려갈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1900 경술 국치 이후에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60, 70 자신 어른들이 호주가 돼요. 호주. 호주. 그러면 1960, 70년대에 1920년대에 그 호주라는 분이 뭐 이런 살을 자셨다. 이러면 그 앞으로 70을 빼게 되면 1820년대 뿐이잖아요. 이 30년대 뿐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당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820년대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완전히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년 역사? 그러면 미국의 뭐 건국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라도 해라 이런 말이지. 그건 진솔된 거잖아요. 그 집부로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앞으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1인 1가슴 갖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 집안에는 내가 책임지고 그 호적등본, 재적등본을 떼어서 그 기록을 그려놓으면 우리 집안의 타성으로 시집 가신 분, 또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의 성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내가 내 아들이 하나지만 그 아들은 그냥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침탈을 당했을 때 뭐 급탈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중국에 또 아닌 일본에 뭐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극소수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시에 대한 것은 아주 이게 뭐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는 열악했기 뭐 이제 의료가 열악했기 때문에 또 자식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뭐 이제 산하 제한이라는 개념 또 뭐 낙태라는 개념 이건 전혀 없었어요. 없으니까 심지어 뭐 우리 어머님은 뭐 12를 낳았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의료가 열악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어요. 신혼 생활에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아기도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이런 말이죠. 네. 죽으니까 이제 시집이나 친정에서 생각할 때 이 결혼한 지 불과 뭐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을 평생 과부로 늙혀야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기로 말하면 양쪽 집안에서 다 차라리 개갈시키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네. 양가의 합의하에 이제 개갈을 시킵니다. 데려가서 결혼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씨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이라고 해서 연자라고 해요. 연자. 표기를 해요. 족보에 아니 호적에도 그렇고 호적에다가. 호적에다가 그걸 표기하는군요, 또. 옛날에 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요새 뭐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호적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자기가 나쁜 짓 들통날까봐 자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숨김이 없었어요. 숨김이 없으면서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간 게 이제 마누라가 처가 데리고 온 여자, 연자, 네. 데리고 온 아들, 연자. 이런 식으로 성을 줘요. 지금 남편 성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본 남편 성을 준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합의한 거니까. 그럼요. 떳떳하게 해줘.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시집으로 왔으니까 이 남자에게서 또 아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성이 다른 형제예요. 네. 그렇죠? 형제인데 재산은 누가 가지겠어요? 당연히 이쪽에서 가져야겠죠. 여기서 낳은 아들. 자식이? 네. 아니에요. 아, 법적으로 그래요? 데리고 온 그 아이가 네. 장자예요. 장자. 아. 성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예. 그렇게 굉장히 존중을 해줬네요. 그러니까요. 그 시에 관한 것은 그만큼 존중해줬고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예. 요새 마냥 뭐 아이가 뭐 정씨였는데 너 아버지는 박씨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 성을 정씨를 갖다 박씨로 만든 이건 거짓부렁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 처음에 뭐 기분이 나빠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서 결혼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헤어졌어. 그런데 너는 내가 책임을 진 거야. 그러니까 새아빠 만나서 이래 된 거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시킬 생각은 안 하고 거짓부렁을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니까 문제다라는 얘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경우에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엔 막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자식들은 많아. 그러니까 옆집에 좀 잘 사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 집에 이제 자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놈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배나 골치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다 이런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러면 그 집에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아들로 성을 바꿔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성을 바꿔서 성을 그렇죠. 바꿔서 여기서는 유씨로 있었는데 저기로 이제 김씨로 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 김아무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쪽 호적에도 살아 있을 거 아니야. 유아무개라고. 걔는 기록이 없어져.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은 유지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죽었니 살았니 달았니 뭐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없어지고 그냥 어릴 때 그 이름만 호적에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저쪽에 가서 김아무개로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알아요. 크면서 자기 친형제들이 다 같은 동네 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어요? 그 양자 간 그 집에 어른들이 다 죽으니까 본가로 오고 싶잖아.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성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다 커놓고. 거기서 그건 다.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의 개념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은 존재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을 바꿀 수 없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저 집에 가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줬는데 내가 미워서 보냈는가 이래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네들은 뭐 사촌간, 친형제간이 한 동네에 사니까 그런 위화감은 없이 지낸다. 다만 한 동네에 살면서. 어른이 돼서 김 씨를 유 씨로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네. 유 씨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는 것, 뿌리를 알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또 가족과의 연결된 우리가 그런 정서적 관계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립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문의 전통과 가치도 물론 알게 되지만 또 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서 또 그 나에 대한 가치를 내 자손들에게도 또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사실은 제가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족보 얘기가 요즘 세대에 구태의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었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족보가 단순한 뭐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다. 하나만 오늘 발견해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요. 새해가 돌아왔는데 오늘은 김원준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조상에 관한 얘기, 족보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이런 때 들어봐야 네, 제 격이지 맞아요. 아무 때나 들어본 머릿속에 안 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자룡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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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들